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한 인터넷 언론이죠. 프레시안과 정 전 의원 간의 진실 공방이 이 반박을 거듭하면서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이건 24일 토요일이건 간에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의도 렉싱턴 호텔룸에서이건 카페에서이건 레스토랑에서이건 레스토랑 룸이었든 간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성추행 사실 없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바로 해당 언론사에서 또 반박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의아하고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격렬한 진실 공방의 양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저런 의혹이 보도되거나 하면 대체로 저 의혹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든지 조금 한 발 물러선다든지 하는 양상이 많은데 정봉주 전 의원은 아주 강하게 맞서고 있고 예. 그래서 여론도 굉장히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정봉주 의원은 또 워낙 지지하는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저기 나오지만 명백한 허위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아예 그 호텔을 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 전 의원을 거의 뭐 자는 시간 말고 따라다녔다고 하는 당시 측근이 그날 호텔에 갔다, 그 호텔에 갔고 30-40분 동안 머물렀다라고 해서 주장을 또 뒤집었는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정 전 의원은 그것도 허위 주장이다. 예. 이렇게 지금 서로 반론을 하는 양상이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 아직도 의아한 상황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 전 의원은 지금 이 추행의 피해를 주장하는 그 A 씨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예. 언론사, 그 매체를 지금 상대로 법적인 상당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기자회견 발언 그 대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A씨 주장과 프레시안 간의 관계를 저는 모릅니다. 프레시안에 나온 내용은 상당 부분 거의 모두 다 허위이기 때문에 저는 A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프레시안 보도를 문제 삼는 겁니다. 네,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결국 법정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법적 공방으로 가면 시간도 길어지고 지방선거는 뭐 한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뭐 해결책이 있을까요? 공방을 보면서요. 예. 제가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예.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왜 저런 공방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피해를 당했다고 미투를 한 분이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프레시안이나 또는 그 폭로한 분을 고발을 하든지 예. 빨리 고발을 해서 검찰, 경찰이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히고 정리를 해야지 예. 우리가 언제까지 아름답지 않은 저런 이 공방을 계속해서 이 중계방송하듯이 보고 있어야 되는가? 예. 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하여튼 저는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받아요. 근데 한 6년 전 사건이거든요. 네. 호텔에 갔나 안 갔나 이거를 뭐 사실 법적으로 이거 따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데 예. 일단 세 가지 정도 짧게 정리를 좀 하자면요. 예. 이게 지금 미투 전국 아닙니까 요즘? 네.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투 프레임에 정봉주가 빠져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위 이제 아까 격렬한 진실 게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빡빡하고 정말 디테일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쌓인 게 도대체 누가 더 무엇 때문에 옳음을 주장하고 누가 얼만큼 잘못했느냐. 예. 그것도 이제 프레시안이라는 언론 기관과 이제 정봉주 의원하고 어떤 서로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곧 지방선거 다가오고 정치인 정봉주는 다른 정치인하고 틀리요. 좀 무게감이 있는 게 얼마 전에 특별사면을 유독 정치인에서 혼자 특별사면을 맞습니다. 받았거든요. 유일했죠. 정치를 한번 해라라는 그리고 국민들도 야 이건 특혜다라고 하면서도 감히 어느 누구도 어느 언론사도
특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몽주 의원이 정치를 재개하는 것은 예. 뭐 불보듯이 뻔하다고 했는데 일종의 미투 프레임이 걸려든 게 아닌가라고 하다가 진실공방 게임에 가버렸거든요. 예. 그럼 이 시점에서 정몽주 의원이 어떤 처신을 한 게 저는 옳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민주당한테 저는 미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또 진실로 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 충격으로부터 소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미투라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 국민들은 지금의 이 정봉주 모습을 비슷한 걸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치는 그렇게 짧은 건 아니라 보거든요. 길게 볼 필요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좀 이 출구를 정봉주 의원이 스스로 좀 마련을 했으면 생각이 좀 들어요. 즉 민주당이 자기 자신이 결단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미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추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정치 플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정몽주 의원이 글쎄요 3월 15일 날 이제 입당 심사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후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좀 자기의 떳떳함을 밝힌과 동시에 좀 부담을 좀 민주당으로부터 좀 빼주는,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틀 후에 있을 복당 심사 과연 민주당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봉주 전 의원도 이 출마를 강행할 지금까지는 태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박수현 전 대변인도 선거운동을 제기하면서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또 당에서 사퇴 만류를 했던 민병두 의원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당 지도부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방선거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글쎄 저는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투로 시작되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는 큰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 문제가 민주당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야권에서는 진보 진영만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다른 미래당이라든가 다른 야당이 미투로부터의 청정 구역은 결코 아니거든요.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은 아까 정봉주 의원은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본인도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어떤 그림이 너무나 멋있고 예. 또 대변인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의 선거에서는 저런 사유가 발생돼서 본인이 이겨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광역단체장을 나가고 집권당의 그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한테 좀 더 인색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 스스로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림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그 이 미투라는 그 운동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용한 혁명으로서 결실을 맺고 정치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큼 여기서 벗어나는 노력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이 이 정도 뭐 사건이 벌어지면은 야권 쪽에 지지율이 확 쏠려야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경우에 프레시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대부분이 허위 보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00% 허위 보도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사실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저는 그 사실이 뭔지는 정봉주 전 의원이 먼저 밝히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경우에도 100% 허위다가 아니잖아요. 뭐 사실은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왜곡됐고 과장됐고 공세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사실이 어디까지 밝히는 것은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나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경우에 본인들이 사실은 여기까지는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도 그게 어떤 건지 전 모릅니다만 아마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라고 정당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빨리빨리 정리될 건 좀 빨리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정까지 가야 될 일은 그것대로 그렇게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뒤섞이니까
정치도 어지러워지고 미투 운동의 건강성도 지금 자꾸 사라지고 맞습니다. 공작설에 배후 기획설에 이런 것들만 난무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미투 운동 출발점 그 즈음에 폭로됐던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폭로 그 시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 국한에서 보더라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선거 전략을 전면적으로 새로 짤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높은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에 의거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 선거를 기획을 해왔다면 예. 이제 그런 방식의 기획은 불가능해졌다. 좀 수세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말씀드린 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 그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를테면 미투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리해졌는데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있지 않냐. 어떻게든 국면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안을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예.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정 부분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여당의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야당의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그냥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6.13 지방선거 앞으로 뭐 정말 90일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불육 의혹을 폭로한 당원 회유했다.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죠. 예, 그 뭐 TV 의혹일 조선에서. 수도 있고요. 예, 여기도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진실 공방 내지는 참 국민들로서는 보기가 힘든 그런 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건데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오 모 씨가 이 박수현 전 대변인 의혹을 이제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이혼 언니 불륜이자 생활고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느껴지고 또 그 녹취된 내용을 들어봐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 자신이 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무언가 그것에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녹음도 이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은 반박을 했습니다. 오히려 오 씨가 내가 전화가 오니까 막 펑펑 울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는데 예. 배신을 당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도 참 보기에 국민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한마디 했는데요. 박수현 의원의 해명을 놓고 정치판을 더 이상 막장 드라마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병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미투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볼멘 소리로 변명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예, 민병두 의원은 소신이 있다 하면서 살짝 띄워주고요. 또 그 전에 했었던 말씀은 이제 막장 드라마를 만들지 말자 이런 말씀이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 이 성폭행 폭로한 김전 씨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 자필로 이렇게 또 편지를 썼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아프네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쓴 편지를 손편지라고들 많이 부르던데 예.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특히 가족들에게 더 이상 이런 허위 소식들이 알려지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우니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말아달라. 예상했지만 너무 힘들다. 이런 취지의 손편지를 공개해서 아마 이게 2차 피해의 한 양상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 조사인데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게 됐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들어가실 때 한 말씀 당연히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내일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청사로 들어갈까요? 글쎄요. 우선 김어준 씨가 이 MB가 사라지고 있다. 예. 이러면서 미투 때문에. 예. 근데 안 사라졌네요.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포괄적 입장을 지난번에 직접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측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받고 구속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진술들을 했는데 그 모든 진술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하는 입장,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지금 전언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인단도 그런 관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그 주장의 진위 여부는 며칠이면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스가 정말 누구 건지부터 시작해서 예. 모든 의혹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로 무죄라면, 억울하다면 저는 그것대로 진실이 밝혀질 것을 바랍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동안 가려졌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예. 국민 앞에 작은 거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준다면 정말 국민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예. 검찰을 향해서 또는 사법부를 향해서 법률적으로 다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 국민한테 주는 이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예. 말씀만 좀 드립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데요. 지금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제 빅3 뉴스가 있단 말이죠. 예. 남북 문제, 예.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미투,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이 세 가지는 계속 마지막 어떤 종착점이 있을 때 뻔히 갈 때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할까라고 예. 상상을 해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같이 오버랩되는 모습. 예. 하나는 나는 정치 보복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이 예.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 그러면서 내 범죄에 관해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는 법률 투쟁을 검찰에 가서 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이 뇌물을 스스로 먹는다라는 건 과거에 상상을 못했어요. 부정부패에도. 근데 예. 뇌물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이렇게 은폐를 하고 뭐 그랬을 때 가능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게 하나씩 드러나는 그 시간이 저는 상당히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털어놓고 나서 모든 걸 잊자라는 예. 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명박 예. 대통령도 이건 정치 보복이면서 장기적인 법률 투쟁, 법률적 방어로 갈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은 또 지루하게 또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전직 대통령이 사실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봤던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